그 7페이지 수사의 개시부터 할 생각입니다. 거기서부터 보셔야 되고요. 똑바로 여러분도 앉아서 보고 있는 거 맞죠? 나 혼자 옷 입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뭐 팬티만 입고 있는 거 아니죠? 설마? 그죠? 막 누워서 쳐보고 있는 거 아니죠? 막 누워서 뭐 밥 먹으면서 라면 먹으면서 너는 강의하라 이런 거 아니죠? 강의 잘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자, 7페이지 5번부터 보시면 수사 개시. 요것도 20년도 1차 한번 나왔죠. 수사 개시할 때 수사 개시할 때도 혐의가 있어야 되고 우리 뒤에서 보면 체포나 구속할 때도 혐의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혐의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달리 해석된다. 그래서 체포 구속할 때 수사 개시할 때 혐의는 주관적 혐의를 말하는 것이고 체포 구속할 때 혐의는 객관적 혐의를 말합니다. 압수수색도 혐의를 요하는데 견해 대립이 있어요. 그냥 혐의 정도, 요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압수수색할 때 혐의는 요 중간 정도 혐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수사 개시할 때 혐의하고 체포 구속 혐의, 주관적 혐의하고 객관적 혐의를 구별하시면 되고요. 자, 친고죄하고 즉시고발 뭐 아시겠지만 친고죄는 고소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공소제기 오고 반드시 이런 순서를 택해야 되는 것이고 순서가 뒤집히는 형태 공소제기가 오고 2번 고소가 이렇게 오는 것을 고소의 추안이라고 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즉시고발도 이런 형태죠. 고발이고 공소제기고 이런 형태를 반드시 택해야 되지 공소제기가 먼저 오고 두 번째 고발이 오는 거 이거를 고발의 추안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완성했다고 해서 이것은 허용되지 않고요.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 뭐 이건 뭐 충분히 아는 거니까 아시고요. 이런 태클 오는데 고소나 고발 전에도 수사할 수 있느냐? 고소 고발 전에도 뭐는 할 수 있다? 수사는 가능하다. 뭐만 있으면 고소의 가능성이나 고발의 가능성이 있으면 수사는 할 수 있다. 자, 검사가 인지 절차 거치기 전에도 수사는 적법하다는 것이고요. 6번. 자, 수사 개시권이 신설되었다. 이건 이제 지금 형사법이 몇 번 개정이 됐는데 큰 틀에서 변화인데요. 지금 개정된 게 2021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에요. 아직 대통령이 통과는 안 됐는데 지금 법이 개정돼 있어요. 형사법이 개정돼 있고 그 전에 옛날에 이 상명하복 단계에서 지금 현행 그 형사소송법은 지휘감독 관계죠. 지휘감독 관계고 그 다음에 21년 1월 1일부터는 이때는 뭐로 바뀌어요? 협력 관계로 바뀌죠. 그러니까 뭐 이런 관계. 지금 현재 요 상명하복에서 지휘감독 관계로 바뀌면서 요거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수사 개시권이 신설되었다. 그 제지 건의제도만 도입되었고요. 그 뭐는 신설되지 않았냐면 이의제기권은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쩔지 모르겠어요. 어쩔지 모르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법은 개정이 됐어요. 개정은 됐는데 뭐 형사소송법의 큰 변화죠. 아직 시행되진 않았어요. 물론 시행 일자도 나오지 않았는데 대략적 아웃라인 이렇게 나왔습니다. 21년 1차 시험은 당연히 개정된 이 협력관계 이걸로 시험을 봐요. 그럼 지금 여기서 시험이 나올 것인지가 쟁점인데 학생들 공수처법은 당연히 나옵니다. 공수처법은 시행이 됐어요. 공수처법은 당연히 나오고 우리 패킹 깜짝 나온 것처럼 우리 통비법도 당연히 나오죠. 이거 당연히 공수처법이나 통비법이 나와요. 나오는데 지금 문제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된 게 아직 미시행이고 형사법과 관련해서 검찰청법이 아직 미시행이기 때문에 1월 1일 시행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실제로는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범위는 안 나오는 게 맞아요. 안 나오는 게 맞는데 큰 틀의 변화, 아주 디테일한 세부 쟁점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틀의 변화는 저번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그때 이 상명하복 단계에서 법 시행되기 전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당시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권이 신설되었다. 그 다음에 상명하복 규정이 지휘감독 규정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경찰이 그 검사의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권이 신설되었다. OX, X 이렇게 해서 한번 출제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시행되기 전에도 출제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큰 디테일한 쟁점은 모르더라도 몇 가지 제가 특강에서 2시간 정도 강의했거든요. 2시간 정도 강의니까 시간 나실 때 무료 강의로 올려둔 게 있어요. 문제까지 다 풀어드렸으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법하고
형소법, 검찰청법, 그 다음에 통비법에서 문제 그때 한 20문제인가 같이 풀면서 했던 거예요. 얼마 안 걸리니까 시간 나실 때 그 중에 두 개는 들어가잖아요. 그 통비법하고 공수법은 거기 1시간 정도 좀 안 되고, 그다음 개정형소법이 1시간 조금 더 될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정도만 투자해서 보시면 어렵지도 않아요. 내용도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 정도 정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파트는 이제 좀 덜 나왔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 검찰청법의 53조 규정이 삭제되었고, 검사 사법경찰 간의 지휘감독관계. 자, 이게 바뀌면 얼마나 좋아요. 협력관계로 내년부터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좋아지는 겁니다. 자, 요거는 잘 나오죠. 수사과정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해라. 이 중요 목록 작성 아닌 걸로, 이것도 뭐 19년도 시험에 나온 걸로 기억이 납니다. 답지문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죠. 자, 07번에 보시면 전문수사 자문위원제도 이제 나올 차례가 됐죠. 전문수사 자문위원제도하고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이제 출제가 됐죠. 나올 차례가 됐죠. 이게 이제 2014년 2차에 나왔고, 이게 17년 2차에 나왔는데, 요거는 직권에 의한 제도도 되고요, 신청에 의한 제도도 되고, 이거는 누구를 도와주는 제도냐면 검사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이의 제기하고 싶으면 고등검찰청 검사장한테 하면 되는 것이고, 이의 제기는 그 다음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가 아니라 기회를 주어야 한다. 뭐 요 정도만 되면 되고요. 전문수사 자문위원 신청했다가 선임했다가 필요 없으면 그냥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직권 신청 가능하고,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이의 제기하고, 서면 의견 진술 기회를 줄 수 있다고요. 1인 이상 지정하는 거고, 취소도 가능하다.